제가 어쨌든 뭐 패션, 유통 이런 데서 근무를 했지만 지금 이제 가장 큰 시장의 변화가 엄청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지금 패션 기업도 상당히 지금 안오미 상태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온라인 플랫폼들이 발전하고 오프라인의 프랜차이즈 시스템들이 이제 망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안오미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도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뭐 투자 쪽이나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도울 방법들도 찾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새로운 4.0의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됐을 때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 거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요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좀 누가 정리해 준 책이 없다고 봤어요. 이게 딱 그러면은 요 책 안에는 패션 카테고리만 국한된 건 아니겠네요.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이게 전 산업을 네. 약간 경제 경영서적으로 제가 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산업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자 인사이트자 안목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산업들이 보인다 이거죠. 그 뭐 책 속에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우리 대표님 인터뷰한 걸 좀 찾아보니까 그 패션을 콘텐츠 비즈니스라고 이제 묶어두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콘텐츠 비즈니스 하면 지금 한류 바람 불어서 오징어 게임이나 뭐 굉장히 지금 그 글로벌화되고 이슈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소위 K 패션은 아직까지 그렇게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네.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책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저기 약간 제안한 그 이 사업 모델이 4가지가 있죠. 결국 제가 봤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되든 뭐 어쨌든 사업 모델이 4가지밖에 없다. 4가지. 궁금한데 풀어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던지기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4가지밖에 없다라고 내가 정의를 했어요. 용감하게. 네. 이건 하나의 관점이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비자 상대로 하는 것은 2가지. 플랫폼과 컨텐츠가 있고 이제 이 플랫폼을 서포트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사업이죠. 컨텐츠를 서포트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이 4가지 카테고리로 다 묶을 수가 있어요.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이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소부장 사업은 B2B 사업이고 이거 플랫폼하고 콘텐츠는 B2C 사업이죠. 그럼 B2C 사업을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니까 그럼 크게 보면 뭐 플랫폼 사업하고 콘텐츠 사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산업혁명이잖아요. 지금 왜 이런 게 이슈가 되냐면 디지털 기술 때문이었거든요. 디지털 기술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이 생기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오프라인 플랫폼이었잖아요. 오프라인 플랫폼에는 물리적인 장애들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장애, 그렇죠. 물리적인 장애. 근데 이런 장애가 나쁜 것 같지만 일면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장애 속에 부분적인 독점들을 하면서 기업들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화되는. 그렇죠. 기업은
독점을 통해서밖에 이익을 못 얻어요. 만약 완전 경쟁 시장이다. 네. 그건 정의상 마지널 프로핏이 그러니까 한계 이익이 제로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서는 이익을 못 얻죠. 어. 이게 모든 기업이 그동안에 이익을 얻었던 것은 뭔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옛날에 오프라인이었고. 오프라인 기업은 그런 독점의 구멍들이 많잖아요. 내가 어느 동네를 독점하면 거기는 이제 괜찮았던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 세계를 가다 보면 디지털은 서로 연결되고 오픈되고 전 세계가 하나의 공유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돼 버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익을 얻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런 플랫폼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데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K 이제 컨텐츠 사업이라고 하는 문화 사업 있잖아요. 네. 문화 사업이 지금 이렇게 대박 성공을 한 거는 사실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이 이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새로운 히트작이 나오면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뭐 네. 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퍼져버리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저희가 제가 여기서 이제 메가 컴퍼니라고 하고 메가 스타라고 했죠. 네. 이게 메가 퍼포먼스들이 나오는 거죠. 한번 탁 물고 터주면은 한 번 터지면은 이게 거대한 성과를 내는 거죠. 네. 한 번. 그러니까 저희가 왜 잠깐 뉴스 그 언급했던 그게 있는데 예전에 시즈미스가 왜 그 배우 누구죠? 오징어 게임에서 정호요. 나왔던 배우가 정말. 컨텐츠가 되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잘 팔리든 음. 그런 것처럼 컨텐츠랑 플랫폼이 연결하는 게 그런 의미도 좀 되나요? 이게 저는 이제 크게 정의를 했어요. 아, 플랫폼은 일단 인프라다. 인프라를 까는 것. 이런 것들이 플랫폼 사업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컨텐츠는 그 내용물이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 마당을 만드는 거는 플랫폼이고 네. 그 네. 마당 위에서 뛰어노는 거는 컨텐츠인 거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아직까지 국내 패션 브랜드 기업들은 이 글로벌화가 될 수 있는 이 마당을 잘 깔아놓지 못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 패션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이 생겨 있어요.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 패션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간다 했을 때 글로벌 플랫폼하고 핏이 안 맞는 거죠. 그럼 다시 뭐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 맞는 상품 개발팀을 또 따로 만든다거나 그런 플랫폼에 맞는 영업 조직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네. 그게 이게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과연 한국적인 이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어드밴스된 거냐, 아니면은 표준에서 멀어진 거냐, 이것 가지고 고민이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보면은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훨씬 더 어드밴스된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문제는 그 차이가 많은 지역의 그 니즈를 한꺼번에 못 맞춰준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한국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시장이 작고 표준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사에서 전체 기획을 해서 전체 물량을 뿌려도 이 컨트롤이 가능했기 때문에 된 건데 왜냐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기후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결론은 뭐냐면 글로벌 플랫폼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패션 기업들은 아직 그거를 이해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패션 플랫폼이라고 하면 무신사 같은 플랫폼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글로벌화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썼는데 이제 플랫폼 기업하고 콘텐츠 기업의 차이가 있어요. 예.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해야만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연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독점의 효율이 더 높은 거예요. 네. 플랫폼 기업은. 독점. 그래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은 넘버 오브 플랫폼이 적어요. 한두 개 플랫폼이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다른 플랫폼이 네. 끼어들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검색 시장을 장악해 버리니까 나머지 옛날에 있던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독점 효율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같이 네이버를 써야 서로 의사소통이 좋잖아요. 같이 카카오톡을 써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플랫폼 독점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플랫폼의 단점은 뭐냐면은 로컬이에요. 플랫폼은 서비스 베이스거든요. 사람 베이스고.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는 플랫폼이 다 구축되는데 국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플랫폼이.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미국의 영어 베이스의 플랫폼들은 글로벌 플랫폼을 하지만 알리바바가 미국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그 국내 패션 브랜드에서는 국내 패션 기업은 컨텐츠는 만들 수 있지만 플랫폼 만들 수 없다. 저는 쉽게 말하면 유통은 플랫폼 사업이고요. 예. 패션은 컨텐츠 사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헷갈리기 쉬운 게 플랫폼과 컨텐츠는 서로 공존 관계예요. 공정 관계. 플랫폼은 컨텐츠가 필요하고 컨텐츠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플랫폼 위에서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기업은. 근데 여기서 내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본질. 예를 들면 이 패션 기업이 나는 플랫폼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본질을 놓치는 거죠. 본질을 놓치는 거죠. 방금 우리 태근 형님이 질문했던 그 정답은 무신사가 글로벌화 될 수 없다라고 또 무신사가 글로벌화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죠. 왜냐하면 무신사는 로컬 기업, 플랫폼 기업은 로컬에서는 강하지만 무신사가 중국 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신사 같은 업체 이런 기업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일본은 조조타운이 있고, 네네. 이런 패션 전문화된 이런 플랫폼이 있죠. 그건 로컬 플랫폼. 전문가의 입장에서 뭐 가까운 미래에 우리 소비 행태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뭐 이런 패션 기업들의 이런 경영들도 좀 바뀌어질 텐데 어떻게 좀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두 가지죠. 이제 패션의 플랫폼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국내에도. 예를 들면 온라인은 무신사 뭐 이런 몇 개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거기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쟁 중이거든요. 이게 독점이나 이건 안 됐잖아요. 독점화 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나마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패션의 전문 플랫폼이 패션 쪽이 이게 마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카테고리예요. 패션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마켓컬리나 이런 식품 쪽이나 이쪽은 이익 내기가 어렵죠. 어렵고 물론 이제 뭐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익을 좀 낼 수 있죠. 마켓컬리는 이익을 못 내. 그분들도 이제 독점이니까 뭐 거의. 거기는 독점이 아니죠. 마켓컬리도 있지만 쿠팡도 있고. 거의 독점. 그렇죠. 독과점. 호기심 왔어요. 독과점을 하고 있죠. 독과점 하고 있지만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 자체에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그 전문 플랫폼만 해가지고 어려운 거고. 패션은 무신사가 있는데 전문 플랫폼인데 돈을 벌고 있죠. 무신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뒤따라오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들은 많죠. 돈 벌기가 쉽지 않죠.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무신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네요. 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패션 플랫폼이 이미 됐고, 어쩌면 저는 게임 끝인 거죠. 그 시장에 그렇게 그냥 경쟁을 해가지고는 무신사를 당하기가 쉽지 않죠. 시스템이 중국이나 그런데 진출해도 되지 않아요? 왜 단순히 안 되지? 중국이나 이런 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게 안 된다고 아예 적은 저기 뭐 동남아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갈 수도 있겠죠. 규모가 작은 이제 그렇죠. 로컬 자기 시장을 플랫폼을 하기 어려운 작은 국가들은 가능한데 어쨌든 이 플랫폼은 수많은 공급자와의 그런 베이스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콘텐츠 업자들이 옆에서 다 받쳐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아이디어라기에는 만약에 무신사 같은 게 글로벌 플랫폼이 된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만약에 이제 무신사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저기 가능한 나라의 글로벌 플랫폼들을 만들겠다. 네. 이거는 굉장히 한국 패션 기업 입장에서는 박수칠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무신사 사장이고 네. 어쨌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의 패션 기업은 컨텐츠라고 정의해야 된다. 스스로. 컨텐츠 기업이다. 그럼 컨텐츠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컨텐츠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예. 이 플랫폼이 독점 시장이라면 여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네.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성공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걸 카피해서 경쟁자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독점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금방 밀릴 수 있으니까 지속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거예요. 예. 콘텐츠에.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네.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브랜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브랜드라고 해서 한 번에 딱 성공했다고 해서 이게 브랜드가 되는 건 아니죠. 예. 한 번 성공했는데 2탄, 3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저 기업은 지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내네 했을 때 사람들은 브랜드로 인식해 주는 거죠. 웰메이드 같은. 웰메이드는 너무 오래된. 그러니까 지속하고 있으니까. 지속하고 브랜드죠. 예. 이게 끊임없이 어떤 혁신을 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예. 숙명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조금 더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애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오늘 강의 형식처럼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니까 되게 좋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예, 정리를 패션 좀 기업이 이런 컨텐츠 기업인데 컨텐츠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이게 플랫폼이 로컬이라면 네. 플랫폼은 컨텐츠는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패션 기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한국 로컬의 플랫폼에 적응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면 제가 이제 네트워크에서도 프로토콜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연결되려면 예. 그래야지 연결이 되잖아요. 결국 이 플랫폼에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뭐냐면 글로벌 패션 플랫폼의 프로토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기 유럽에서는 어떻게 패션이 유통이 되고 뭐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지 그쪽 플랫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야 돼. 시장 조사를 해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시스템을 공급을 한다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업이 이미 한국의 이제 젊은 브랜드 중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주목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손을 드시네. 아무튼 오늘 말씀해주신 요 내용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예. 요 지금 애프터 코로나 예. 비즈니스 4.0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예, 그 그런- 성공 전략까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핵심적인 컨셉들을 예.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답이 나오지 않을까.